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배 소장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갤럽에서는 전주와 동일하게, 리얼미터에서는 소폭 하락, RN서치에서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어떤 현안들이 가장 영향을 줬습니까? 답보 상태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또 해외 순방인데 순방 네.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럼 그 답보 상태에 영향을 준 건 뭘까? 다른 것보다는 중도층, 무당층, 또 MZ세대 더 흡수되어야 되는데 흡수되지 않는 응답자층에 영향을 미쳤을 만한, 특히 이제 또 보수층 일부에도 영향을 미쳤을 만한 이슈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바로 역사 논쟁, 이념 전쟁, 이 부분이 대통령 지지율이 현재로서는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소장님, 네. 지금 대통령 해외 순방 중이잖아요. 네. 이번 조사에서는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 RN서치 오늘 나온 자료 보면 조금 일부 반영된 것 같습니다. 대통령 네. 지지율이 한 2% 조금 넘게 올랐는데요. 근데 아직 그 순방 중이기 때문에 크게 반영되지는 않은 것 같고, 이제 지금 기사로 전해지기로는 그 인도 방문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과의 친밀도를 높인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이 녹색 사다리를 위해서 그 기금을, 녹색 기후 기금을 상당히 쾌척하는 그런 기사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이제 자꾸 순방 나가셨을 때 뭐 이렇게 큰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견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배 소장님, 예. 윤석열 대통령 역사 이념을 강조하는 발언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디어 토마토 조사를 보니까 국민 60% 이상이 이념을 우선시하는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는데, 그러면 윤 대통령 지지율에도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까? 조금 부담이 되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중도층이나 또 일부 보수층에서는, 지지층에서는 색깔론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MBN 시사 스페셜에 출연했던 김병민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이 이념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다.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을. 네. 그렇다면 보다 더 소상하게 그 이념이 구태의 색깔론이 아니다, 이런 설명을 덧붙인다면 모르겠지만, 자꾸만 그 대통령의 이념 전쟁이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 이전 논란, 또 역사 논쟁으로 이제 연결돼 버리거든요. 네. 이렇게 된다면 일부 보수 지지층에도 색깔론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그렇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해야 되는 것은 그 이념의 구체적인 이 모습은 뭐다라는 것을 보다 더 상세하고 최근의 경향성에 맞는 그런 이념인지 아닌지를 덧붙여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이은영 소장님, 네. 이념 역사 논쟁의 최종 책임에 대한 묻는 여론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이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 최종 책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의견이 61.9%나 네. 나온 거는 굉장히 지금 높게 나온 거고, 야권의 책임이 있다는 거는 30.3%인데 그럼 이게 향후 정치권 전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전화 면접 조사하고 ARS 다 포함을 해보면 한 33에서 38 정도 사이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저 자료를 보면은 야권의 책임이 있다가 30%까지 조금 더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윤 대통령 책임으로 귀인하는 여론이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이라든지 또 이제 그 고연령층에게 특히 홍범도 장군 논란이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박정원 대령 이 이야기까지 같이 정치 중립을 지켜야 되는 군 문제까지 같이 결합이 되면서 보수층에서 지금 별로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그 여당의 지지율의 정체 현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이념 논쟁이 네. 중도층 민심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까? 상당히 이게 좀 줄 걸로 보여지고요. 중도층은 사실 이 논쟁 자체가 지금 갑자기 정말 뜬금포 같이 올라온 논란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지금 공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그 대통령께서 국무위원들에게 전사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국무위원들은 정말 그 국정을 이끌어 가야 될 사람들에게 싸우라, 특히 야당과 싸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네. 것 같습니다. 배종찬 수사님, 네. 육군사관학교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두고 여야 계속 부딪히고 있는데요. 예. 여론조사를 보면 홍범도 장군을 민족주의자로 본다는 응답이 34.4%, 공산주의자로 본다는 응답이 17.1%로 조사됐습니다. 이 지금 이념 역사 논쟁이 총선까지 갈 것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부 여당에서 계속 주장을 한다면 총선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여론으로 보면 총선까지 밀어붙였을 때 별로 정부 여당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른바 과유불급입니다. 우리가 지나치면 안 되는데 영화 친구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고마워라, 많이 못 따이가.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뭐냐면은 너무 지나치게 되는 경우에 대한 어떤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조사에서도 보면 영남 지역에서도 홍범도 장군을 공산주의로 평가한다가 한 10%대 응답입니다. 네. 그 이야기는 이 영남 지역에서도 힘을 받지 못하는 홍범도 장군 논란이 별로 여당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그러면은 어디까지 전개를 해야 되느냐. 봉오동 함의 이름을 바꾼다. 그러면 홍범도 함의 이름을 바꾼다. 그러면 봉오동 전투도 이름을 바꿔야 되냐. 그러면 봉오동 전투를 봉천동 전투로 바꾸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걸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가령 어떻게 하느냐.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검토를 하는 거죠. 노련하게. 그런데 이번에 이 홍범도 장군이나 4명의 다른 독립 영웅에 관련된 통상과 관련해서는 느닷없이 뜬금없이 주장, 결정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여론에서 거칠게 또 부정적으로 반응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별로 효과적이지가 않은 거죠. 홍범도 함의 그 항명 변경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응답이 63.8%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저는 어느 선까지 가야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선을 넘어서면 홍범도 함 이것도 굉장히 난감하게 표현하고 지금 홍범도로입니까? 대전에 그것도 지금 시장은 바꾸겠다, 검토해보겠다, 구청장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봉오동 전투도 이름을 바꿀 거냐? 봉천동 전투로. 그러니까 이게 대전 홍범도 길 로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그래서 네. 너무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그러면 검토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뭐 지속적으로 여론이 호응하지 않으면 여권에서 뭐 다시 회군을 한다든가 전략을 바꾼다거나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까? 그렇죠. 이제 이럴 때 뭐라고 나오냐면 또 윤석열 대통령이 더군다나 해외 순방을 다니면서 민생입니다. 네. 민생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정도에서 이제 일단락을 지어야 되겠죠. 여기서 뭐 더 그럴 홍범도 가능성이 있어 저는 보입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할 된다. 가능성이 높다. 네. 지금 여론이 심상치가 않다. 이제 민생 경제적으로 넘어가는 이제 국면 전환이 필요한 거죠. 이은영 소장님, 네. 중국 기와음악가인 정율성 역사공원 사업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국민 상당수 45.1%가 반대하는데 호남 지역에서도 반대한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왔다면서요? 예, 반대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여론조사 공정에서 1,001명 대상 조사를 한 건데요. 사실 이 정율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이게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논란이 되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되는 건데 이 조사에서도 보면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거의 30% 가까이가 나와요. 그래서 찬성하다는 의견은 25.4%인데 이제 그 광주시에서는 이게 원래 이제 예전부터 전 정권에서부터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최근에 이념 논쟁과 맞물리면서 그 보수 성향 그 시민단체 여러 곳에서 광주의 그 강기정 시장을 국가보안법으로 지금 또 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지금 그 이 정율성이라는 분은 그 중국에서는 좀 추앙받는 인물이어서 이게 한중 우호 관계에서 이분을 좀 이렇게 지렛대로 삼는 그런 행사를 하기도 했는데 굉장히 지금 좀 난감한 상황이 되어 있어서 지금 좀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념 논란이 지금 호응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게 각 그 지자체에서 이렇게 크고 작은 논란으로 이어지는 것은 좀 이번에는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배종찬 소장님, 예.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조총련이 주최한 간도 대지진 추도식에 참석한 것을 두고서도 지금 이념 공방이 한창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윤 의원 참여한 거 여론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안 좋습니다. 뭐 이게 뭐 빅데이터 상으로도 그렇고 이게 다른 걸 떠나서 그냥 간토 대지진 학살 한국인에 대한 추모다. 그러면 누가 뭐 반대를 하겠습니까? 근데 뭐가 들어가냐면 조총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미향 의원이 무소속이지만 사실상 정서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래서 사과 반성을 하는 게 필요하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율성 역사공원도 안 됩니다. 이게 왜 안 되냐면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홍범도 장군은 소련 공산당을 지적받지만 43년에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정율성 이 사람은
6.25 전쟁으로 중공군이 쳐내려왔을 때 같이 있던 인물이에요. 그거는 못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게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지금 단식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호남에서 좀 올라간 결과를 한국 갤럽에서 볼 수 있지만 한국 갤럽의 호남 지지율이 지난주, 지지난주 많이 떨어졌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정일성 공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일성 공원은 빨리 중단하고 그다음에 윤비양 의원은 아무리 본인이 무소속이라도 더불어민주당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과와 반성을 해야 되겠죠. 이은영 소장님, 네. 민주당 윤 의원의 그 조총련 행사 참석 논란에 대해서 뭐 목소리는 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의원 개인 일정으로 참석한 행사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당에서는 좀 난감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이념 논쟁이 이어지는 시기에 이걸 가지고 어떤 이슈화를 시키겠다라는 목적하에 간 것이 아니면 조금 의원들의 개인 일정도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배 수장님, 예. 이재명 대표가 단식 열 하루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갤럽 조사를 보면요, 민주당 지지율이 전주에 비해서 크게 상승했는데 이 대표의 단식이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영향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바로 화면에 좀 갤럽 조사를 바로 보여주시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갤럽 조사에서 동률이 됐지만 직전 조사가 27%입니다. 어디에서 많이 올랐냐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광역단체장을 지냈던 인천 경기에서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지지율이 꺼져 있었던 30대에서 올라가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성이 강합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건 어디냐? 호남이에요. 호남이 직전 조사 27%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일 때는 호남에서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41, 43, 43이었는데 이번에 61%로 무려 한 주 만에 18%포인트로 올라갔어요. 그 이야기는 호남도 답답하죠. 민주당이 이 모양으로 이제 총선 대비를 가는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호남도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당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면 그래 이건 위기야. 이건 우리가 또 다른 목소리 낼 수 없지. 단식의 영향으로 그동안 분열의 목소리가 나오는 쪽에서 결집을 하는 양상이 형태가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은영 수장님 보기에는 네.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율 오르는 것이 단식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지금 민주당에 별다른 지금 이슈가 없었고요.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 RN서치 조사가 50%가 나왔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이번 주에는 민주당 지지율이 RN서치 기준으로는 좀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40% 초반대 국민의힘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지금 나오는 자료를 보면은 44.9%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사이에 있었던 거는 이재명 대표 단식 이거 하나인데 특히 이제 지금 이 단식이 가져오는 효과가 모든 어떤 여러 가지 이슈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야당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이슈가 이제 정렬이 다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식 1일차, 2일차 계속 이슈의 화제가 결국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모아지다 보니까 호남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조사 대비 18%포인트가 상승을 했거든요. 중도층에서도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지지하는 흐름으로 이게 그동안은 좀 정체되어 있던 것이 이제 방향성을 좀 가져가기 시작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를 보니까요. 배 수장님. 예. 이재명 대표가 19%, 한동훈 장관이 12%를 얻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조사보다는 선호도가 한 3%포인트 줄어드는 모습이 있는데 민주당 지지율 상승하고는 별개인가요? 이게 그래서 뭐냐면은 단식이 분명히 내부 결집의 효과는 있습니다. 네. 같은 한국 갤럽 조사입니다. 같은 시기에 실시된 같은 조사인데 지지율은 7%포인트가 올라갔고 호남에서는 무려 18%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정치 지도자를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 개인을 물어본 겁니다. 민주당 지지율에는 이재명 대표 개인의 지지율을 물어봤더니 자기 지도자 중에서는 가장 높게 나왔지만 19%입니다. 네. 이게 지난해 9월 이후 조사에서는 낮아진 거예요. 가장 낮아진 겁니다. 지난해 9월 이후부터 자기 지도자를 물을 때 이재명 대표가 20%대는 계속 유지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 조사에서 19%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적어도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한 60% 이상은 나와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그랬잖아요. 당의 한 78% 지지를 압도적으로 받으면서 당대표가 됐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이 조사를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45%만이 이재명 대표를 선택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식이 내부 결집에는 상당히 도움이 됐는데 이재명 대표 개인이나
민주당이 외연이 확장되는데 도움이 됐느냐 하면 꼭 딱히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은영 수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어쨌든 민주진영에서는 이재명 대표, 네. 또 여권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그렇죠. 뭐 압도적인 선두권이잖아요. 네. 근데 이 자료를 보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 외에 그 민주당 그 야권에서 지금 후보로 거론이 된 분은 이낙연 후보 한 분인데 격차가 지금 너무 크게 납니다. 김동연 지사도 여기 있죠. 김동연 지사도 있고 세 분이 있는데 이 두 이낙연 그 전 대표 김동연 지사는 또 지금 현직이고 그래서 네. 어떤 정치 지도자로 보기에는 조금 이제 거리가 아직은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도 이 두 분은 거의 한 자리 숫자예요. 그래서 대체가 지금 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단식이 가져오는 효과가 이제 지금 다음 주면은 임계점으로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검찰 조사를 받았고 오늘도 이제 교권 수호를 위한 법안 개정을 하겠다. 이제 그런 중요한 포인트들을 지금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만약에 또 검찰 소환이 된다면 이거는 명분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완승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면 중도층이 지금 민주당 쪽으로 이동하는 방향성을 좀 더 세게 가져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아니라 일요일이니까 이번 주. 그렇죠. 이번 주입니다. 예. 이 소장님, 이재명 대표가요 윤석열 정권의 국정 쇄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등을 천명하면서 지금 무기한 단식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단식 명분과 관련해서는 국민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고 있다면서요. 예, 여론조사 어떻게 공정 해석해야 되죠? 자료 보면 충분하다가 단식의 명분이 충분하다가 46점이 충분하지 않다가 47%인데 이게 지금 자료를 보면은요. 호남하고 충청에서는 충분하다가 50%를 살짝 넘은 수준이고 또 40대, 50대, 30대 이쪽은 또 굉장히 이제 그 50%에 넘어가거나 근접하는 그런 숫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 주에 임계점을 넘어가서 쓰러져서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 근데 그 사이에 지금 검찰 소환에 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도층이 보거나 또는 그 20, 30대들이 볼 때는 이거는 이제 할 만큼은 했다. 이렇게 좀 여론의 흐름이 갈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배 수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 5번째 어제 출석을 했고 또 뭐 한 차례도 예정이 돼 있잖아요. 예. 이 대표의 검찰 조사가 향후 여야 지지율, 전국 흐름에 미칠 영향은 어떻습니까? 거의 뭐 핵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재명 대표 뭐 대통령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대통령 지지율은 변하겠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전국의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행보거든요.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 대표의 거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의 운명도 총선 결과도 방금 전에 향후 정치 지도자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민주당 내에서는 가장 지지율이 높다. 선택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대안을 찾기는 상당히 힘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럴 의지도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없는 것이고 의향도.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결국 민주당 지지율에도 거의 결정적인 영향을 줄 테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내년 총선과도 직결되거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수도권 지지율입니다. 결국 수도권이 내년 총선의 운명을 가늠할 것이고 총선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도 운명도 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도권 지지율을 특히 인천, 경기, 본인의 지역구가 있고 광역단체장을 맡은 곳이기 때문에 인천, 경기 지지율을 얼마나 이재명 대표가 견인하느냐 못하느냐 이 점이 핵심이 되겠죠. 이은영 수장님,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 대통령실 지금 단식 농성장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지금 과거 야당 대표들이 단식 농성을 했을 때와는 다른 모습인데 네. 국민들의 시선은 어떤가요? 이게 지금 방문을 이제 여당 대표 중에 한 분은 방문을 했어요. 태용 의원이 했는데 뭐 수분 안에 이제 나오긴 했지만 근데 그분이 계속 방문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도 이 여당이 이제 그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할 때 물밑 어떤 협상 창구를 만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건 만료 방문이 아니라 항의 방문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여당의 의원이 방문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잔인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써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시간이 다 이번 주로 가서 만약에 이제 검찰 소환 12일 날 예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갔는데 거기서 쓰러져서 나온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바로 이제 추석 연휴로 이어지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여당으로서는 정말 그 명분 싸움에서 굉장히 불리한 구도로 지금 아주 불리한 그런 위치에서 이제 추석을 맞게 돼서 추석 밥상 여론에서 완전히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배 수장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뭐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다 이런 평가들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당초 이제 무공천 무게를 뒀다가 예. 국민의힘 지금 경선 쪽으로 지금 기울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김태우 전 구청장 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예.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김 전 구청장이 공천을 받을 경우 국민의힘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국민의힘 지지율과 강서구 내에 이제 국민의 지지율을 봐야 될 텐데 대체로 이제 전체 국민의힘 지지율을 이야기할 때는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대법원에서 선고가 난 지 3개월 만에 대통령이 사면을 해줬고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 본인으로 인해서 생긴 그런 보궐선거라면 출마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부정적 여론이 있어서 국민의힘 지지율에도 별로 긍정적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요즘 완전 전쟁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네. 오히려 이제 김태우 전 구청장이 조금 이제 탄력을 받아 물론 이제 경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사면을 한 것도 일종의 이 전쟁 형태로 후보들 간에 대결을 해보라. 이 김태우는 상당히 억울하다. 여기에 방점을 찍고 있는 거 아닌가. 게다가 김태우 전 구청장과 관련된 것이 조국 전 장관이니까 이렇게 되면 조국 전 장관도 다시 한 번 더 재소환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 상태인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덧붙이면 이렇습니다. 강서구는 기본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근데 이게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30대, 40대, 50대 초반까지 얼마나 투표에 나서느냐. 휴일도 아닙니다. 아니면 50대 후반에서 60대, 70대 이상의 대체로 국민의힘 지지 성향이 강한 유권자들이 얼마나 투표에 임하느냐. 당일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할 것 높을 같아요. 것 같습니까? 안 높을 것 같습니까? 저는 생각보다는 높지 않을 수도 있겠다. 네.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네. 그 경선 쪽으로 네. 지금 얘기가 되는 것이 네. 보궐선거를 노렸던 김진선 강서구병 당협위원장 국민의힘에서 탈당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공정한 경선이면 참여하고 들러리면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이던데요. 네. 보궐선거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게 이제 사실은 아까 그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서구가 민주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그 예비 후보가 13명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소속 출마라든지 아니면 이제 돕지 않는 후보들이 이쪽에서 먼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쪽은 좀 민주당 쪽은 단속이 된 느낌이고 지금 이 김진선 강서구병 당협위원장이 무소속 출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무소속으로 나오기는 어렵다고 저희도 예측을 하는 게 이 김태우 전 구청장이 그 사면을 받아서 지금 3개월 만에 유죄 판결 난 상황에서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의 의중이 아니냐. 그래서 아마 무소속 출마는 하지 못하겠지만 그 구청장이었기 때문에 그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조직이 있거든요. 이게 조직이 돕지 않으면 상당히 불리하게 될 수 네. 있죠, 결과가.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예. 공수처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고발인 신분이었는데 예. 박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그 구속 영장이 기각이 된 것부터 해서 그 여론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구속됐을 때 그 탄원서가 하루 만에 17,000건이 나왔고 지금도 이제 이거 직무에서 벗어나 있잖아요. 그래서 복직 요구를 이제 지금 했어요. 이 박 저 대령도. 근데 이거에 대해서 복직 요구를 더 이제 청원을 해주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게 지금 홍범도 그 장군 논쟁과 같이 맞물려 가지고 박 대령을 복귀시키자 이런 여론이 굉장히 지금 좀 가파르게 상승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배 소장님 보시기에 예. 박정훈 전 대령 관련한 문제 이것도 정치권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또 정부 여당이 부담을 안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해병대 장병이 순직을 한 것이고 또 그것을 이제 규명하기 위해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진 것인데 여기에 또 국방부 장관도 등장하고 또 안보실 차장 또 국방비서관까지 거론되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부담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정치 이슈는 논란이 계속되거나 가유불급이라고 너무 이게 지나치고 선을 넘어가면 결국 부담이 됩니다. 일정 선에서 일단락이 돼야 되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뭐 항명을 했고 이처발 안 했고 이런 것보다도 국민들이 제일 알고 싶은 건 그 부분일 거예요. 진실이 뭐냐. 그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죠. 북한이 지난 8일이요. 전술핵 공격 잠수함 진수식 예. 진행했습니다. 그 구구절 맞아 또 심해 열병식도 있었고요. 예.
이 지금 북한과 러시아의 또 뭐 정상 간 만남 얘기도 나오는데 동방포럼요. 네. 소위 말해서 뭐 신냉정 시대 회귀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같은 한반도의 긴장이 윤 대통령이나 정치권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뭐 대통령 지지율은 조금 더 결집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지지율이 확 급격히 올라가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강조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동맹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일 협력 필요하다고 이제 강조하게 되면 대통령 지지율이 한 2에서 3% 포인트 가량 이렇게 이제 결집하는 건 있지만 정당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은 또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들어서는 북한 이슈는 또 관성적으로 또 계속 진행되는 것이 있고 또 이것이 어느 한쪽으로만 또 유리하게 작용하느냐라는 인식에 또 인식에 갇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는 영향. 하지만 이제 대통령 지지율은 좀 결집이 될 겁니다. 이게 네.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요. 이번 한 주 주요 관심 있게 봐야 될 현안은 어떤 겁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전국의 핵인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에 이제 과연 이제 그 임계점에 도달하게 될 텐데 그 형태가 어떻게 될 것이냐. 검찰에 들어가서 임계점에 도달해서 병원에 실려갈지 아니면 그냥 단식 현장에서 그럴지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중도층의 표심이 어떻게 이동할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층의 표심이 그 단식의 명분이 이따 쪽으로 조금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일 것 같습니다. 배 수장님은 저는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행보가 될 텐데 그게 어떤 언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하나는 이제 해병대 특검을 민주당에서는 발의를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 통과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이 부분에 대한 태도 등도 중요한 현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국회 대정부 질문은 막말과 고성으로 얼룩졌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정부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국정 현안 등에 대해 질의하고 응답하는 대정부 질문이 여야 정쟁으로 변한 지 오래됐습니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장관이 총선을 앞두고 자기 얼굴 알리기에 나섰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위원회 적극 대응을 주문한 이후 충돌이 더욱 격해지는 양상입니다. 여야 협치는 찾아볼 수 없고 대립과 분열, 갈등과 적이만 난무하다 보니 결국 초등학교 반창회보다도 못하다는 비난을 듣는 지경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